안녕하세요. 전력강화 연장 조규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WBC 최종 엔트리 명단 30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투수 부분입니다. 손주영, 송승기, 유현진, 정우주, 노경은, 조병현, 원태인, 김영규, 고영표, 박영현, 소형준, 곽빈, 고우석, 더닝, 오브라이언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포수 부분입니다. 박동원, 최재훈 2명이고요. 내야수 부분은 문보경, 신민재, 노시환, 김주원, 김도영, 김혜성, 위트컴 이상 7명이고요. 외야수는 박혜민, 문현빈, 구자욱, 안현민, 이정후, 존슨 6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30명. WBC 대표팀 30명 명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요. 선수들 나이나 소속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WBC 대표팀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선수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주요 팀에 맞춰서 투입될 수 있는 각 포지션별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WBC 1차 라운드에 우리가 주요 상대할 수 있는 대만, 일본을 포인트로 해서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조계현 전력강화위원장의 선수 선발에 관련한 총평이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에 그 구단 하나 구단 측에서 연락이 온 게 30일 오전입니다. 30일 오전에 불펜으로 첫 번째 들어가기로는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좀 어깨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그날 불펜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다라는 연락이 왔었고요. 그 뒤로 그 뒤에 컨디션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감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알려진 대로 1일 날 22개 불펜을 들어간 거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영상도 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까지는 그래도 첫 번째에 불펜 들어갈 때의 통증은 조금은 사라졌다. 또 이런 부분들이 불펜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일 오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4일 오전. 우리나라는 4일 오전에 다시 이제 불펜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캐치볼 할 때부터 조금 뭐 컨디션이 별로였고 불펜 들어가서 뭐 1구인가 2구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던지면서 이전보다 30일보다 통증이 조금 더 세게 왔다. 첫 번째보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하나 구단 측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5일에서 일주일은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스케줄을 하나 구단 측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이제 스케줄을 잡을지는 이제 하나 구단 측에서 이제 잡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대표팀 입장에서는 어떤 3월 5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또 2월 15일 기준 그다음에 저희들의 연습 게임 잡혀 있는 기준으로 역으로 따졌을 때 한 일주일 정도의 브레이크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어떤 스케줄일 겁니다. 아마 캐치볼부터 다시 뭐 여러 가지의 뭐 ITP 등등 뭐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어떤 과정을 생각했을 때 지금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의 모습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가장 저희가 좋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 김하성, 송성문 선수들이 가장 합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뭐 인터뷰를 할 때 뭐 자주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단어가 또 변수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죠. 그 뭐 앞으로도 뭐 시간이 그 안에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의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뭐 과정도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어떤 그런 속에서 한 부분만 생각한 게 아니라 플랜 A만 생각한 게 아니라 플랜 B, 플랜 C까지도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었을 때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선수들로 내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김주현 선수가 주 유격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게임의 상황에 따라서 위트컴 선수가 뭐 유격수 포지션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뭐 게임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것 같고요. 조금 더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9월달에 이제 시즌 끝나기 전에 그 미국 출장을 가서 한국계 선수들 또 해외파 선수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왔죠. 그때 위트컴 선수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위트컴 선수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격수에 대한 부분도 그 당시에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대학교 때부터 유격수를 봐왔고 23년도에는 뭐 거의 유격수로 뛰었고요. 그 뒤에는 뭐 조금씩 유격수에 출전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충분히 유격수로 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연습하는 과정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변수가 있었을 때 위트컴 선수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동주 선수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KBO 리그에서 가장 강한 스피드와 가장 뭐 안정된 투구를 할 수 있는 선수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문동주 선수는 그래서 뭐 1라운드 안에 가장 중요한 경기에 뭐 전략적인 어떤 그런 투수 기용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은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문동주 선수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다시 전략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최종 엔트리가 30명이 발표가 된 이후에 전 선수의 교체가 있으면서의 최종 엔트리 30명이 아니라 지금 30명 자체가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문동주 선수의 다른 대체자라는 표현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30명 그 제출 기한 안에 저희들이 그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30명이라는 그 엔트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30명은 오늘 그 최종 엔트리로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그 전에는 항상 우리가 그 예비 엔트리로 있어서 모든 선수는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열어놓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였고요. 다행히 문동주 선수는 강력한 후보에는 있었지만 본인의 컨디션 관계로 이번에 엔트리에서 빠지게 된 상황이고요. 전략적 부분은 나중에 경기를 통해서 우리 유지현 감독 의견대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전에 제가 뭐 현장에서 현장 감독에서 나와가지고 23년부터 국가대표 수석 코치를 하면서
3년 동안 대표팀 생활을 좀 해왔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또는 부족했던 대표팀의 구성원을 봤을 때 우타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자완 불펜. 그다음에 시즌이 끝난 후에 열리는 대회는 사실은 선발 투수들이 어떤 피로감이 있었고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발 투수들을 선발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3년 동안에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그 안에서 우타는 또 다행스럽게 한국계 선수들이 활동하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빠져 있는 선수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김하성 선수까지도 분명히 우타 쪽에 포함이 된다면 조금 더 좌우 밸런스, 어떤 자유 균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존스 선수와 위트건 선수는 저희들이 우선시 되면서 좀 리스트에 좀 위에 있었던 선수 중에 한 선수고요. 굉장히 그 선수들이 또 다행스러운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참가 의사를 표명을 했고, 특히 이제 어머니의 나라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뛸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팀에 오키나와서부터 합류를 하지 못하지만 팀에 합류했을 때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굉장히 대표팀 전체에 좋은 영향력으로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수 말씀을 드리면 오브라이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MLB에서도 가장 강력한 투구를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보직을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보직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무리 투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마무리 투수 이전에 아마 경기 후반 7회부터 9회 사이에 팀이 가장 필요할 때, 저희 가장 위기라고 하면 위기, 아니면 가장 필요한 어떤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에서도 오브라이언 선수를 투입을 시킬 그런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닝 선수는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규정상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경기에 선발 투수의 유형이 2명 내지 3명이 필요한 경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더닝이라는 선수는 선발, 불펜 65구 안에서 분명히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대한민국 대표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대표팀에 대한 부분들도 언론에 많이 나왔듯이, 사실은 이제 MLB 측에서 보내주는 시기와 어떤 선수 보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오키나와부터 저희들이 손발을 맞추면서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의 등등 이런 호흡을 맞추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떤 행정 절차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키나와에서 넘어가는 2월 28일 날 오사카로 이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멀리서 오는 친구들, 특히 한국계 해외파 선수들이 7명이죠. 7명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시차 적응인 것 같습니다. 시차 적응. 이 부분이 그 안에서 바로 2일부터 이제 공식 연습 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미국에서의 시범 경기를 통해서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어떤 계획에서는 오사카에 도착하는 일정을 하루 내지 이틀 정도를 조금 빠르게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차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를 잘 못 들은 죄송합니다. 출전을 희망한 선수가 혹시 희망. 4명으로 정리를 이렇게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참 여러 가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특히 공항에서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어떤 명확하게 선수들의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상 뭐 저희들이 지금도 뭐 발표 이후에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듯이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3월부터 시범 경기를 할 때부터 사실은 미국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풀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뭐 선수를 일일이 다 저희들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결정된 4명 선수 이외에 또 여러 선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봤고 그 선수 안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KBO 리그의 선수들과 이 해외파 선수들 또는 한국계 선수들은 조금 대표팀에 포함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어떤 저희들의 어떤 그런 생각대로 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 생각들을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었고요. 그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선수와 저희들이 25년 성적, 25년들의 어떤 그런 선수들의 어떤 그런 기량들 이런 분들을 1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지켜봤고요.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4명의 선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뭐 전력강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엔트리 구성할 때 가장 그 고민하는 부분들이 투수도 맨 마지막 번 15번째, 야수도 맨 마지막 15번째.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사실 이제 전력 강화 위원들과 그다음에 코칭 스텝 전체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의견을 나누고요. 제일 많은 시간을 그 시간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미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표팀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이전에 좀 취약한 어떤 그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야수들 쪽에는 좌우 밸런스가 좀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또 상대가 봤을 때 어떤 선발 투수를 결정하고 불펜을 운영을 할 때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고민들을 하고 투수 운영을 하겠다. 또 그런 뭐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투수들은 사실은 그 선발 투수들이 투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 나라에 맞춰서 계획을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라운드의 일정상 뭐 50개를 넘은 선수에 한해서는 첫 번째 3월 5일 날 뭐 등판을 하더라도 일정상 저희들이 4일 이후에 그 게임이 없기 때문에 50개를 넘긴 투수들은 호주전에도 투입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어떤 전략적으로 선발 투수를 어떤 그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1라운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WBC는 전 세계 최고수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죠. 그래서 저희들도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물론 감독 입장은 뭐 특정 포지션이 좀 마지막 15번째 뭐 이런 식으로 힘들었겠지만 저희들은 처음부터 다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대회가 중요하고요. 대표팀 구성이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 첫 번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내야 8에 김하성 선수가 포함됐다면 내야 8에 외야 5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김하선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내야 7, 외야 6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결정을 했고요. 제가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공격력이 강하지만 수비가 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뭐 지금 김대웅 선수를 말씀하시는 어떤 뉘앙스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로 내야가 8이었다면 아마 김대웅 선수에 대한 부분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 활용 방법들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이판에서의 또 그 선수들의 컨디션도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오키나와 전까지 또 소속팀에서 훈련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라인업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뭐 김하선 선수가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유격수는 아마 고정이 되어 있는 아마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하선 선수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가장 좋은 또 라인업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더 활용폭이 좀 커졌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야의 뭐 지명타자와 수비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외야의 지명타자와 수비수들 이런 부분들의 상대의 투수들이나 상대의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대타의 기용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유연하게 유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야수 15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김한 뭐 조금 전에 오브라이언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시겠지만 불펜도 뭐 선발 투수의 투수 제한도 있겠지만 그 불펜 투수들의 제한도 있거든요. 30개 이상이 던졌을 때는 그 다음날 등판을 못하고 이런 또 연투 이후에 3연투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의 또 불펜 운영에 있어서도 또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한국 시리즈나 포스트처럼 운영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게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떤 뭐 고우석을 포함해서 박영현, 고우석, 뭐 조병현, 그다음에 자투수로서는 송승기, 김영규 뭐 이런 선수들, 노경원, 네, 노경원 선수들이 또 불펜에서의 역할들을 할 것 같고요. 또 그런 게임의 상황 속에서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게임을 결정을 해야지 그 다음 날까지도 우리가 뭐 피해를 보거나 또 등판을 못 하거나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니까 요 말씀부터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은 사이판에서 훈련했던 선수들 중에 지금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선수들이 좀 있죠. 투수에서의 4명과 외야수에서의 1명에 있는데 일단은 그 선수들이 사이판 훈련 때부터 그다음에 사이판에 들어오기 전부터의 어떤 그 준비 과정이나 훈련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준비를 잘했다라는 뭐 생각도 있었고 제가 그런 표현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했던 선수들한테 좀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빠져야 된다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는 어떤 이해해줬던 선수들한테도 더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외야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가장 많이 한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고 봤을 때 뭐 주전과 백업을 조금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주전과 백업을 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뒤에 남아있는 선수 중에 조금 더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냐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누구죠? 구자욱 구자욱 선수는 두 선수를 이게 놓으면 홍창기까지.
홍창기는 아니고. 아니 홍창기까지도 있죠. 그리고 이제 문현빈 선수는 국내에서 컨택 능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구자욱 선수는 한 방을 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투입되는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두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투수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죠. 예. 뭐 그런 선발 투수 유형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자주 드렸고, 그래서 선발 투수가 한 경기를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선발 투수의 유형이 한 경기 뭐 5회에서 6회까지는 게임을 이끌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누가 선발을 나간다, 누가 두 번째 투수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선발 투수의 유형들이 경기 초반을 이끌어줘야 되는 어떤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 안에서 뭐 팀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할 거고요. 그 전략적인 배치를 통해서 게임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 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3회, 4회, 5회 사실은 첫 경기 첫 경기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WBC에서의 그 1라운드 탈락이라는 이런 좀 실망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정상 봤을 때 첫 경기 3월 5일 경기가 이제 체코전이죠. 체코전이기 때문에 체코전도 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도 선수들한테 했습니다. 무조건 이기기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이겨야 된다 라는 표현을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계획대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은 말씀대로 6일날 하루 쉬고 7, 8, 9가 3일 연속 경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투수 운영이 3월 5일 체코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생각했던 인원수들이 아마 체코전에 더 투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투수들의 피로도나 어떤 계획했던 대로 어떤 등판 일정이나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변동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도 합니다. 그래서 3월 5일 첫 경기 체코전이지만 분명히 승리를 하면서 계획대로 이기면서 저희들이 7, 8, 9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체코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 질문. 이기고 또 3위하기 하나만 골라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다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 입에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부분은 너무 잔인한 거고요. 저희는 어떤 계획을, 저희들의 어떤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뭐, 첫 번째는 2라운드 진출이죠. 첫 번째는 2라운드 진출이 맞고요. 그 안에서 2라운드 진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게임을 내용을 준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고민했고요. 지금도 앞으로 또 고민할 거고, 그다음에 오키나와에서 또 선수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만큼의 컨디션이라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겠지만 또 그 안에서의 또 컨디션이 조금씩은 또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정상적으로 와 있는 선수도 있을 거고 조금은 떨어지는 선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 어떤 오사카를 넘어가고 도쿄를 넘어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해서 1라운드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뽑았고요. 제가 11월 평가전을 끝나고 인천공항에 김포공항에 갑자기 하는데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선수가 필요하겠다. 그 부분을 좀 확신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나이로 굉장히 많은 나이임에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25년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 저희들이
또 요 대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 선수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경기가 있을 거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기대를 할 거고 그 안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유현진, 노경은 선수는 나이에 관계없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선수입니다. 또 유현진 선수는 선발형 투수고 노경은 선수는 중간형 투수입니다. 그래서 앞뒤에서 충분히 대한민국 대표팀의 마운드를 끌어줄 거라고 확신하고 뽑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네. 네. 오늘 마지막 말씀. 네.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 얘기는 하려고 하고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들이 뭐 가장 뭐 최적의 30명을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비도 했고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런 30명의 결과를 냈고요. 또 그 부분 안에서 대회에 있어서 가장 팬들이 원하시고 지금 모든 뭐 야구인뿐만 아니고 야구 팬뿐 아니고 어떤 우리나라의 야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저희들이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요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우 선수를 주장을 맡길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정우 선수 주장에 대한 배경은 일단 한국계 선수들과 MLB 해외파 선수들도 또 여러 명이 좀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정우 선수가 뭐 현재 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장 앞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정우 선수하고 9월달에 어떤 주장에 대한 어떤 그런 교감도 했었고 흔쾌히 주장을 맡겠다는 어떤 그런 교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떤 주장으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